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깨웠습니다. 낯선 채취와 거친 숨결이 귓가에 스며들었고 무겁게 잠들었던 몸이 서서히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낮은 시아버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돌이킬 수 없는 감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술기운과 충격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분의 손길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착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 돼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것마저 그분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을 거예요. 새벽의 침묵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의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는데 남편은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어 출장이 잦은 편이에요. 그날도 남편이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답답해서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남역 근처 와인바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너 요즘 어때? 남편 출장 많이 간다며? 응, 이번에도 일주일이나 갔어.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죽겠어. 그럼 이참에 우리랑 더 놀자. 2차 가자. 친구들의 제안에 마음이 끌렸지만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서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니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사실 특별히 일찍 일어날 일은 없었지만 왠지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결국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했는데 주말 밤이라 그런지 대기 시간이 1시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기엔 너무 추웠어요. 그때 문득 시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시댁까지는 택시로 15분 정도면 갈 수 있고 차는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오면 되니까요. 시어머님은 친정에 가셔서 일주일째 계시지 않고 시아버님 혼자 계신다고 들었어요. 시아버님께 연락드려 볼까? 하지만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연락드리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하다가 그냥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해서 보니 거실 불빛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직 주무시지 않으신 것 같아 안심이 되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불은 켜져 있는데.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TV를 크게 틀어놓고 주무신 건 아닌가 싶어서 예전에 시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비밀번호로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현관에서 큰 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원래는 남편 방에서 자려고 했는데 그 방은 현재 창고로 쓰이고 있어서 이불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안 계시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방은 익숙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시어머님이 평소 즐겨 쓰시는 샤넬 향수 냄새였죠. 술 기운도 있고 피곤해서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아버님께 인사드리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는데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하룻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시각 시아버님은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평소 금요일 저녁이면 동창회 모임에 가셔서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동창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모임이 일찍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은퇴 전까지 3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하셨던 분이에요. 연대장까지 지내셨을 정도로 군인으로서는 성공하신 분이죠. 체격도 여전히 건장하시고 평소 술을 꽤 드시는 편인데 주량이 상당히 센 분이시에요. 하지만 그날 저녁엔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신 것 같았어요.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요즘 혼자 지내는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시어머님이 친정에 가신 지 일주일째라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좀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오신 부부인데 일주일이라도 떨어져 있으니까 적적하셨겠죠. 아, 집이 이렇게 가까웠나? 택시에서 내리시며 중얼거리시는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다고 택시기사가 나중에 증언하기도 했어요. 시아버님은 비틀거리며 현관문 앞에 서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드셔도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으시는데 그날은 조금 다르셨나 봐요. 현관문이 삐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시아버님은 익숙한 우리 집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여보야, 나왔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님은 작은 소리로 시어머님을 부르셨어요. 30년 넘게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하시던 인사였죠. 하지만 응답은 없었어요. 거실을 둘러보시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소파 위에 놓인 쿠션의 위치라든지 테이블 위에 리모컨 위치라든지 세세한 부분에서 평소와 달랐어요.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요즘 혼자 지내시면서 느끼시는 외로움, 그리고 시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술과 함께 북받쳐 오르셨나 봐요. 결혼 초기의 신혼 시절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보가 일찍 들어왔나? 시아버님은 천천히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술기운도 있으시고 오랜만에 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친정에 가신 지 벌써 일주일이나 됐거든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총 16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밟으실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기대감이 커지셨을 거예요. 설마 정말 돌아와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요. 여보, 자고 있나? 2층에 올라서자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제가 침실 스탠드를 켜놓고 잔 거였죠. 시아버님은 그걸 보고 시어머님이 정말 돌아와 계신다고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문이 살짝 열리면서 침실 안이 보였는데 침대에 누군가 누워있는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흘러내려 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역시 들어와 있었구나. 시아버님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시며 안방으로 들어서셨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침실이니까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움직이실 수 있었겠죠. 화장대의 위치, 의자의 위치, 침대의 크기까지 모든 게 손에 익어 있으셨으니까요. 양말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시면서도 계속 침대 쪽을 바라보셨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이 그리우셨을 거예요. 비록 잠들어 있는 모습이지만 말이에요. 여보야, 보고 싶었어?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으시며 시아버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만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술기운과 함께 북받쳐 오르셨던 거죠. 그때 시아버님이 보신 건 분명 시어머님의 실루엣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보면 여자의 긴 머리카락과 날씬한 체구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님이 평소 쓰시던 샤넬 향수 냄새까지 희미하게 나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들어왔구나. 연락도 안 하고. 시아버님은 아내가 깜짝 선물처럼 일찍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반가우셨던 거죠.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지만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셨거든요. 여보, 깨지 마. 시아버님은 속삭이듯 말씀하시며 천천히 침대 위로 몸을 올리셨어요. 30년 넘게 함께 잠자리를 나눈 부부였으니 어둠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이실 수 있으셨겠죠. 침대의 딱딱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 어느 쪽으로 누우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지까지 다 아시고 계셨으니까요. 시아버님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닿았어요. 그 순간 저는 꿈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여전히 현실을 인식하지는 못했죠. 술기운과 깊은 잠 때문에 모든 감각이 둔해져 있었거든요. 여보야, 보고 싶었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거칠게 들렸는데 아마 술기운과 감정이 섞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아내를 만나는 남편의 간절함이 묻어났달까요? 시아버님은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셨어요. 시어머님이 평소 머리를 기르시는 길이와 비슷했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더욱 구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은 머리가 더 부드럽네. 시아버님이 중얼거리셨어요. 제가 사용하는 헤어 제품이 시어머님과 달랐나 봐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시아버님께는 아내가 새로운 제품을 써보신 거라고 여겨지셨을 거예요. 시아버님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오랫동안 참아온 그리움을 표현하고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달콤한 재회였겠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죠. 저는 꿈속에서도 뭔가 낯선 감각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과는 다른 터치, 다른 채취, 다른 목소리. 하지만 그것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꿈속에서 저는 어떤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죠. 때로는 남편 같기도 했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 같기도 했어요. 여보, 정말 예뻐.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시아버님의 체온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익숙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향수도 다르게 마치고 뭔가 달라. 시아버님이 제 목덜미에 코를 가져다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소 쓰는 향수는 시어머님이 쓰시는 것과 달랐거든요. 저는 좀 더 플로럴한 계열의 향수를 좋아하는 반면 시어머님은 우디한 계열을 선호하시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시아버님께는 아내가 새로운 향수를 바꾼 거라고 여겨지셨나 봐요.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하니까요. 점점 더 깊어지는 스킨십. 시아버님은 일주일 만에 만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의식 깊은 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상해. 하지만 술과 잠에 취한 몸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은 제 얼굴을 살짝 쓰다듬으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아내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친구들과 만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거든요. 와인 2잔에 소주까지 몇 잔. 제 주량을 훨씬 넘어선 양이었죠. 그래서 시아버님의 손길이 닿아도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모든 감각이 둔하게 느껴졌죠.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게 흐릿하고 느렸어요. 작은 신음이 제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죠. 꿈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시느라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제 몸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 정신은 흐릿했지만 몸의 감각은 살아있었거든요. 낯선 손길에 몸이 움찔거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이 스쳐 지나갔어요. 또 다른 신음이 새어나왔을 때 시아버님은 그것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아내가 자신의 애정 표현에 응답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꿈속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과는 다른 채취, 다른 터치, 다른 목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게 꿈이라고 생각했죠. 이상한 꿈이네. 의식 저편에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깨어날 만큼 강한 자극은 아니었어요. 술 기운이 워낙 강해서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거든요. 시아버님의 체온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분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으면서 무의식 중에도 뭔가 낯선 감각이 스며들었어요. 여보, 정말 예뻐.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감정적으로 들렸어요. 술 기운도 있으시고 일주일 만에 만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오르셨던 거죠. 저는 여전히 반쯤 꿈속에 있었어요. 모든 감각이 몽롱했고 현실과 꿈의 구분이 흐릿했죠. 누군가의 손길이 제 몸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건 느꼈지만 그게 시아버님이라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 몸이 무의식적으로 뒤척였어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시아버님에게는 그것마저 아내의 애교로 보이셨을 거예요.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을 때 시아버님은 더욱 확신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자신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점점 더 깊어지는 접촉. 술과 잠에 취해 무방비 상태가 된 저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시아버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있으면서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움직임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일주일 만에 만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절정에 달했던 거죠. 그분에게는 자연스러운 부부의 사랑이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여보, 오늘은 뭔가 달라. 시아버님이 제 귓가에 속삭이셨어요. 평소 시어머님과는 다른 반응, 다른 감촉에 새로운 흥미를 느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랜 부부지만 때로는 이런 변화가 관계에 활력을 주기도 하니까요. 저는 여전히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헤매고 있었어요. 술 기운으로 정신이 흐릿했지만 몸의 감각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죠. 낯선 손길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도 저는 뭔가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강렬한 감각들이 몸을 통해 전해져 왔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을 때 시아버님은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셨어요. 아내가 자신의 애정에 화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셨죠. 시아버님의 손길이 더욱 세밀해졌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디를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 잘 아시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몸이었어요. 시아버님의 체중이 제 위로 올라왔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익숙한 자세였지만 저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무게감이었죠. 하지만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여보야, 보고 싶었어? 제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정신은 흐릿했지만 몸의 본능은 살아있었거든요. 알 수 없는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오늘은 정말 뭔가 특별해. 시아버님이 감탄하듯 말씀하셨어요. 평소 시어머님과는 다른 반응에 새로운 매력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오랜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우셨을 거예요. 그 순간 금단의 경계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은 아내와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며느리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시아버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만나는 아내에 대한 열정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열정의 대상이 실제로는 며느리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여보, 사랑해. 시아버님의 고백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지만 그것을 듣는 상대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었죠. 저는 꿈속에서도 점점 더 강렬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의식 저편에서 울리고 있었지만 술과 잠에 취한 몸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안 돼. 제가 꿈속에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게다가 시아버님께는 그것마저 아내의 수줍음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는 접촉.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착각. 그 착각은 곧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으로 발전할 예정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제 목소리 톤이 평소 시어머님과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셨지만 그것마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술을 마셔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허스키하게 들렸거든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같은 현실을 공유하고 있었죠. 새벽 3시경, 뭔가 이상한 기척에 제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침대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낯선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죠. 술기운으로 무거웠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감각들이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제 몸 위에 누군가의 무게가 느껴졌고 거친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어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시댁, 안방. 어젯밤에 술을 마시고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까지는 생각났어요. 하지만 왜 누군가가 제 옆에 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친정에 가셨고 시아버님 혼자 계신다고 했는데 남편과는 다른 채취, 다른 목소리, 다른 터치.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다가왔어요. 이상해. 제가 더 큰 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그분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래, 여보? 아픈 데라도 있어? 그 목소리. 분명히 시아버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머리는 아직 술기운으로 흐릿했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죠. 시아버님? 왜 시아버님이? 잠깐.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시어머님으로 착각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지만 아직도 상황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술기운 때문에 머리가 돌지 않았고 현실감이 부족했거든요. 시아버님의 손길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보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 제가 작은 소리로 불렀을 때 시아버님은 처음에는 듣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저를 아내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애정 표현을 이어가고 계셨죠.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 꿈이라도 꾸고 있었나? 시아버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아버님이라고 부른 걸 꿈에서 하는 헛소리 정도로 여기신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안 돼요. 제가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을 때 시아버님은 잠시 동작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내의 수줍음이나 부끄러움 정도로 여기신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여보. 천천히. 우리 시간 많아. 시아버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제게는 충격과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제야 상황이 명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님이 저를 시어머님으로 착각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인지. 저는 몸을 움직여서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의 무게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직도 술 기운이 남아 있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고요. 시아버님, 저예요. 며느리예요. 제가 간신히 그 말을 했을 때 시아버님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명확히 보지 못하셨나 봐요. 뭐라고? 여보,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시아버님이 중얼거리시며 제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희미한 스탠드 불빛으로 제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 속에는 공포와 당황,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벌어진 후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경,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침실 안을 은은하게 비추면서 드디어 시아버님께서 제 얼굴을 정확히 보실 수 있게 되었죠. 시아버님은 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시며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시어머님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밝아지는 새벽빛이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시아버님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처음에는 눈을 비비시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셨죠. 설마 하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리 없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저 역시 완전히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어요. 술 기운도 많이 깨고 지금 벌어진 일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어요. 이게 꿈이야? 꿈인 거지? 시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리 없다고, 틀림없이 꿈일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셨어요. 제 눈에서도 똑같은 충격과 당황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시아버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계셨죠. 시아버님, 저 역시 간신히 그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도 이 끔찍한 실수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라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시아버님이 고개를 저으시며 중얼거리셨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시아버님은 급하게 몸을 일으키시며 침대에서 내려오셨어요. 손이 떨리시는 게 보였고 숨소리도 거칠어지셨죠.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지 상상이 됐어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던 분인데 이번만큼은 완전히 무너지신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재빨리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죄책감, 공포,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아버님이 중얼거리시며 머리를 감싸주셨어요. 30년 넘게 군인으로 복무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도 침착하게 처리해 오셨던 분인데 이번만큼은 완전히 당황하고 계셨어요. 시아버님은 침실을 서성이시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분의 목소리에는 자책감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오신 분이 이런 일을 저지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시아버님, 저도 몰랐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젯밤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시아버님은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도덕적이고 원칙적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이런 일을 저지르셨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침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평화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셨어요.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죠. 어머님은 언제 돌아오세요? 제가 간신히 그 질문을 했어요. 시어머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내일 저녁에... 시아버님이 힘없이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시아버님,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가족 모두가 파멸할 거라는 걸 잘 아시고 계셨거든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일이 알려진다면 남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시댁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날 거였으니까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시아버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7시, 저는 조용히 시댁을 나왔어요. 시아버님과는 단 한마디도 더 나누지 않았죠. 무엇을 말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현관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시아버님이 2층 창문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드러나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젯밤 두고 온 차를 찾으러 강남까지 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만 맴돌았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어젯밤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시아버님이 일찍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돌아오기까지 아직 사흘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혼자서 이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꾸만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몸에 남아있는 감각들이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켰어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야, 잘 지내지?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줘. 네. 네, 어머님. 알겠어요. 전화를 받으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안부 좀 물어봐 줄래? 요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거야. 네. 연락드려 볼게요. 하지만 시아버님께 연락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어떤 목소리로 전화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많이 보고 싶었어. 남편이 안아주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끔찍한 비밀을 안고도 평범하게 남편을 맞이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왜 이렇게 야위었어? 혼자 있으면서 제대로 안 먹었구나.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냥 입맛이 없었어. 혼자 있으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어젯밤 일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님이 돌아오셨어요. 평소처럼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시댁에 가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시아버님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데? 시어머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괜찮아지면 바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결국 그날은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 혼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왔죠. 2달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시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아무리 핑계를 대도 이날만큼은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여보, 어머니 생신인데 꼭 가야 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피하면 정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죠. 생신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겨우 그 말을 했을 때 시아버님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어머, 며느리 왔구나. 오랜만이네. 많이 바빴지? 시어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제대로 웃을 수도 없었어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얼굴에 다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저와 시아버님은 서로를 피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아버지, 며느리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둘 다 어색해 보이는데. 남편이 시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더라. 요즘 둘 다 좀 이상해. 시어머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시겠죠. 그날 이후로도 이런 어색함은 계속되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고 다른 가족들도 점점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무거운 비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이 각인되어 두 사람의 삶을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그날 밤 시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의 손길에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없었어요. 요즘 왜 이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적당한 핑계를 대며 넘어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우연히 시아버님과 단둘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이 잠시 외출하신 사이 남편이 화장실에 간 틈이었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고통, 같은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죠. 이 일은 평생 비밀로. 시아버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시아버님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요. 남편 말로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도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야위셨어.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시아버님의 고통이 제 탓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어젯밤에 그 실수가 만들어낸 이 끔찍한 비밀. 그것은 이제 두 사람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한 이 비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가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